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임페리얼 스위트는 최고급 호텔로 유명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발렛 파킹 구역에서 일하는 이동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정갈한 유니폼을 꼼꼼히 다림질했어요. 75살의 나이에도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동규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의 작은 원룸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었죠. 임페리얼 스위트에 도착한 이동규는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하얀 장갑을 꼼꼼히 점검하고 모자를 바르게 쓴 후 거울 앞에서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의 직업 정신은 여전히 군인 시절 그대로였죠. 어휴, 할아버지 또 일찍 나오셨네요. 홍 매니저가 라커룸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발렛 파킹은 8시부터인데 지금 벌써 6시 30분이에요. 이동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좋지. 차량 점검도 해야 하고 주차 구역도 살펴봐야 하니까. 홍 매니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그냥 앱으로 다 관리해요. 인공지능이 주차 공간 자동으로 배정하고 차량도 자율주행으로 들어오는 시대인데. 이동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방 평온을 되찾았어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손님을 직접 맞이하는 건 사람이어야 해. 내가 문 열어주고 인사하는 그 순간이 호텔의 첫인상 아니겠어? 홍 매니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동규는 혼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모든 주차 공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주웠습니다. 발렛 파킹 구역의 안내판도 깨끗이 닦았죠. 8시가 되자 젊은 발렛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26살 박주현과 24살 김민수는 이동규를 보고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열심히시네요. 민수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지금 시대에 발렛 파킹이 뭐 필요해요? 주연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손님이 직접 주차하게 놔두면 되지 옛날 방식 고집하네. 이동규는 묵묵히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어요. 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첫 손님이 도착했죠.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중년 남성에게 이동규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임페리얼 스위트 호텔입니다. 차량 열쇠 맡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하고 정중했습니다. 손님은 무심히 열쇠를 던지듯 건네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동규는 정성껏 차 문을 닫고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주차 공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는 매번 고객의 차를 마치 자신의 차처럼 소중히 다뤘죠. 정오가 되자 홍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내일 중요한 VIP 손님이 오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퇴역 군인인 로버트 밀러 대령이 방한하실 거예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로버트 밀러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으로 특히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홍 매니저는 계속 말했어요. 발렛 파킹에서도 특별 대응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민수 씨, 주현 씨 두 분이 직접 밀러 대령의 차량을 담당하세요.
이동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자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을까요? 홍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동규 씨는 그냥 뒤에 계세요. VIP한테는 젊은 직원들이 직접 대응할게요. 민수가 빈정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냥 주차장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동규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은 VIP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홍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발렛 파킹 구역은 특별히 더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이동규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지만 오늘은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홍 매니저의 지시대로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죠.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베트남 하늘 같네. 이동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 오토바이들이 호위하는 검은색 SUV 한 대가 호텔 입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차량이 발렛 파킹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주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차 문을 열기 위해 다가갔어요. 그때 차 문이 열리고 로버트 밀러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군인다운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정장은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듯 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홍 매니저가 앞으로 나서서 환영 인사를 했어요. 밀러 대령님, 임페리얼 스위트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하지만 밀러 대령은 홍 매니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주차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이동규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밀러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밀러 대령은 모든 호텔 직원들을 제치고 곧장 이동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이내 거의 뛰다시피 이동규에게 다가갔어요. 이동규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도 밀러를 알아본 듯 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위님, 밀러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동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살아계셨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호텔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홍 매니저의 입이 떡 벌어졌고 민수와 주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이자 미국의 군인이 왜 주차장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요? 이동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밀러 소위. 아니, 지금은 대령이군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밀러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50년 넘게 찾았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대위님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이동규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전의 기억 그리고 그 속에 묻어둔 고통과 영광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어요. 밀러는 이동규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홍 매니저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무슨 일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밀러는 홍 매니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분은 그냥 주차 직원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이자 내 인생의 은인입니다. 밀러는 이동규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이동규 대위님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저를 포함한 12명의 미군을 죽음에서 구해내신 분입니다. 그의 말에 호텔 로비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이동규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평범한 발렛 파킹 직원이 사실은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밀러 대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소대는 베트남 정글 한가운데서 적의 기습을 받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본부에서는 포위망이 너무 강해 지원 불가능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이동규의 눈이 멀리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한국군 특수부대가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동규 대위님이 이끄는 8명의 해병대원들이었죠. 그들은 밤을 틈타 정글을 우회하여 적진 후방을 기습했고, 밀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탈출 직전 제가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저를 두고 가라고 외쳤죠. 저를 두고 가세요. 당신들까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이동규 대위님은 밀러는 이동규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전우를 두고 가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고 이동규는 밀러를 등에 업고 총탄이 빗발치는 정글을 헤치며 탈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군과 미군은 함께 후퇴에 성공했고 밀러 소위는 살아남아 훗날 미국에서 대령까지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동규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어요. 당신의 용기와 희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대위님. 이동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영광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밀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구나, 밀러. 이동규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홍 매니저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이동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한 듯 했어요. 그동안 단순한 노인으로만 여기고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밀러 대령은 다른 호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대우를 받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분은 저와 제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저는 이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홍 매니저의 머리가 땅에 닿을 듯 깊이 숙여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동규님의 대단함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와 주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동안 이동규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대위님, 주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동규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네.
젊은이들은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지. 밀러는 이동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위님, 오늘 저녁 시간 좀 내주십시오. 제가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옛 전우들도 몇 명 초대했어요. 모두 대위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동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오랜만에 옛 전우들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밀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직원들에게 당부했어요. 이동규 대위님을 위한 최고의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국가 영웅이십니다. 홍 매니저는 금세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호텔 최고의 스위트룸을 준비하고 특별 의전을 맞추겠습니다. 이동규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네. 나는 그저 내 일을 하는 게 좋을 뿐이야. 밀러가 놀랍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발렛 파킹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이동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그리고 이 일은 나름 보람차네.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호텔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 밀러의 눈에 존경의 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위님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군요. 그날 저녁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밀러 대령이 초대한 옛 전우들, 몇몇 한국군 베테랑들, 그리고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까지 모였어요. 이동규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오래된 군 훈장들이 달려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서랍 속에 묻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만찬장에 들어서자 모든 참석자들이 일제히 기립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동규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이동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밀러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기념합니다. 이동규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옛 전우들은 이동규와 함께했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요. 한편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홍 매니저는 전 직원에게 이동규의 이야기를 전했고 특별 교육을 실시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분을 모셨는지도 모르고 무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동규님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보여주세요. 민수와 주연은 직접 사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이동규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고 그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홍 매니저는 더 나아가 이동규를 호텔의 명예자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동규님의 경험과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동규는 이 모든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주차장을 점검했고 손님들의 차량을 정성껏 관리했어요. 다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그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주변에 모였죠. 일주일 후 호텔 로비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명예의 손길 마이너스 이동규 대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그곳에는 이동규의 젊은 시절 사진과 훈장,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의 기록들이 전시되었습니다. 호텔 손님들은 이 전시를 보며 놀라워했고 많은 이들이 발렛 파킹에서 일하는 이동규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는 어느새 호텔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밀러 대령은 귀국하기 전 이동규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명예 군인 훈장이 들어 있었어요.
대위님, 늦었지만 미국 정부와 군 당국에서 보내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밀러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밀러가 설립한 재단에서 이동규의 이름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었습니다. 이동규는 감동에 어쩔 줄 모르며 밀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네, 밀러. 하지만 난 그저 내 임무를 다했을 뿐이야. 밀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의 말씀이십니다, 대위님. 이동규는 여전히 발렛 파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고 호텔 손님들은 그와 악수하기를 원했으며 젊은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로 채용된 어린 발렛 파킹 직원이 이동규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동규 대위님, 제가 차 문 여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동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네. 이 일은 단순히 문을 여는 게 아니야. 손님에게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순간이지. 그러니 항상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야 해. 청년은 존경의 눈빛으로 이동규를 바라보며 경례를 했습니다. 이동규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경례는 군대에서나 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서로 존중하면 돼. 그날 저녁 이동규는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오래전 함께 했던 전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명예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